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0월 24일,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오늘 시장을 좀 그래도 산뜻하게, 아니면, 한 주간 고생했어. 그러니까 금요일은 예전처럼 뭐 고생하지 말고 그냥 훅 들어가. 라고 해서 조금 기분 좋게 만들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더 드는 그런 모습들로 미국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뭐 하루하루를 모르겠어요. 미국 시장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괜찮다. 라는 모습들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또 분위기를 보도록 하죠. 그런 흐름들 쪽에서 일단 나스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주가 패턴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 지지권, 그러니까 좀 중요한 지지권, 여기서 저가 계속 높은데, 탁탁탁탁 지지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쪽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 어제 딱 찍고 돌린 자리도 그렇고,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설명을 드리면서, 그냥 거기에 대한 믿음, 막연한, 잘 지지할 거야. 그쪽에서는, 반등의 신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터치만 하기 시작하게 되면, 오호 하고 막 부상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또다시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테마 아니면 또 중소형주 이런 쪽들이 다시 강하게 밑에서 좀 반전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고 게다가 또 반도체 쪽과 관련된 또 반도체 AI 그리고 또 요 IT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네요. 오라클이 이거 진심이야. 그러면서 오라클 두 번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딱 공개하다 보니까 좀 그냥 혹시 저 버블 아니면은 AI 뭐 좀 너무 심하게 달렸나 라는 쪽에서 이상 없어 라는 쪽들이 또 시장에 도움이 됐다 라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딱 그거 같아요. 지지는 잘합니다. 그러면 또 위에 돌파가 나와야 되겠죠. 그 한 23,000원대 돌파의 안착이 어떻게 나올지 여기 나스닥의 모습인 것 같고요. S&P 500도 그대로 추세는 뭐 이어지는 것 같고 다우지수는 오늘은 약간 또 밀렸네요. 고점 만들고 살짝 밀리고 분위기가 또 약간 시소 게임으로 가는 느낌이고 어제 보니까 일본이 좀 밀렸어요. 고점을 찍고 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의 분위기 요즘 엔화나 그리고 또 원화도 연동이 약간 되면서 같이 약세가 되는 느낌이 좀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약간 비슷하게 패턴이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좀 약간 조정세가 나오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서도 똑같이 일본이 조정 나오는 것에 비해서 한국이 조정 나온 것은 상당히 견주하고 강하죠. 양봉으로 조정을 맞췄다니 와 대단. 이런 쪽에서 되게 올라가려고 상승 압력들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변수가 좀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아마 거기서 포인트를 맞추고 선물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동되고 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변화보다 해외 시장, 특히 일본 시장이 조금 가파르게 올랐고 거기서 조정 나오겠다 그러면 똑같이 속도 조절을 보여주고 있는 쪽들인데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도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국내 개인 투자자들, 개인 아니면 또 기관 이런 쪽들은 의외로 돈이 좀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요. 주가 계속 강세로 가다 보니까 거기다 주가 좀 올라가면서 정리한 금액도 있고 기관 쪽에서는 그거 가지고 모르겠다 ETF 사자 아니면 또 직접 약간 간접 투자도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기관 쪽에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행하자 라는 쪽에서 이게 변화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이 외국인들의 전략이 좀 주식도 좀 팔고 선물 매도해서 약간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 지금이라도 사야지 우리는 4천이 아니라 5천을 바라보고 있다 라는 쪽에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다른 것보다 요거 단기 평선 이렇게 맞추는 거 들어오기만 하면 올려버렸어요. 이번에도 좀 거의 진입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터날 준비예요. 단기 평선이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 안쪽만 딱 지지받고 내비게이션 같아요. 요 단기 지지평 이권들이 그래서 그 안쪽으로만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직진입니다. 그리고 잠시 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정도까지는 보여주는데 닫기만 하게 되면 됐습니다. 이제 직진입니다. 안전운행 하십시오. 뭐 이러면서 팍팍 튀어오르는 게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 환율이 어제 1440원을 찍었어요. 와 이거는
1,400원 찍고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주 그 한미 정상회담 나오고 거기다가 관세 협상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환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니네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엔화의 관계 그리고 또 이런 변화 쪽에서 달러 강세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더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환율이 좀 불안하다. 압박이 돼 있는다. 라고 하면 물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못 사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달리겠다. 라고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과거에 못 본 모습들이어서 제가 좀 당황하게 되죠. 제가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를 가지고 녹여서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안 맞습니다. 예. 뭐 안 맞고 거기다 금이 강세로 가고 있어요. 금도 또다시 또 온스당 4,000달러 지지하고 또 올라갈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효과라든가 환율을 본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이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요즘에 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약간 좀 조정을 예상하는 저도 솔직히 조금 좀 고점에서 묵직하게 좀 쉬었다 가도 괜찮아 이런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섹터는 강할 것이다. 거기서 이제 대응을 하긴 하겠지만 그런 쪽인데 지수 관련된 전망이나 지수에 대한 흐름들 대응하는 거는 되게 어렵고 잘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앞으로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고 근데 딱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지수가 강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주식 좀 팔자. 요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될 만한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쯤은 채워가고 그러니까 적어도 제 기준은 뭐 70%는 채워가고 한 30%는 뭐 트레이딩하면서 이걸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30%도 트레이딩하면서 거기서 이제 현금 비중을 조절하겠죠. 근데 요 정도 이거는 꼭 주요 섹터를 갖고 집중 이제 주요 섹터 그리고 또 주도 섹터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가야 시장을 좀 어느 정도 계속 또 이어갈 수 있지 않나. 근데 고점 달했으니까 지금부터 팔고 다시 뭐 3,500 가서 사요. 이거는 지금 당장에 나올 수 있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 보고 이제 또 미국 시장의 동향들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지표들과 함께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 달러 강세로 다시 갑니다. 99대 부근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달러 강세 이렇게 가기 시작하고 어제는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랐어요. 솔직히 4%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약간 경기 위축, 경기 침체가 나올 것 같아서 뭐 채권으로 막 몰려가는 거는 그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근데 그거의 기준들이 한 4%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근데 약간 올랐다는 얘기는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경기 침체 나올 거야라고 분위기를 좀 완화시켰다는 쪽부터 해석할 수 있고 그냥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1,436원, 40원대는 못 갔네요. 드디어 약간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뭐, 여전히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61달러를 또 급반등, 뭐, 최근에 또 50달러 깨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고, 뭐 정신없네, 이쪽도요. 그냥 바로 반등. 근데 어제 나왔던 얘기는 이렇게 5%대 급하게 올라왔던 얘기가 처음에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 이거 내기 나오면서 수요에 대한 기반이죠 이건요. 네, 요거 나오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러시아 제재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대형 원유 수출회사, 원유사를 제재를 딱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2차 제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마 러시아랑 대화가 안 통할 것 같고 자꾸 푸틴은 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외무장관인가요? 그 러시아 외무장관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휴전을 할 것이다. 근데 완전한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은 다음에 할 것이다. 뭐 그냥 계속 전쟁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러시아가 이렇게 자신감을 다시 보였느냐? 한 두 달 한 올해 초, 아까 봄쯤만 하더라도 휴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크다가 그때 어떤 변수가 나왔냐면 북한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참전이죠 결국은요. 다 병사 보내고 그럴 정도면 참전이죠. 이렇게 들어오고 뒤에 이제 중국이 서포트를 해주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할만하네 그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원유를 싸게 또 이렇게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모습들 이게 하나의 또 축이 돼서 지금 좀 자신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미국은 더 2차 제재 강력하게 가자. 뭐 이런 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하고 다시 유럽은 끈끈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미국이 또 우리와 같이 의사를 해주는구나.
쪽이고, 여기서 또 뭘 포섭했냐면, 예, 인도를 포섭합니다. 인도를 포섭해서 이제 50%까지 관세 매고 그러니까 에이 왜 이래 미안해 니네 중국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화가 나서 그랬어. 이번 잘하자 이러면서 또 15%확 내쳐주면서 또 분위기를 이쪽으로 돌리려는 분위기.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 러시아에서 원유 수출 딱 이제 중단하려는 분위기. 이런 쪽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중간에 인도나 그리고 터키 이런 쪽들이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뭐 국제 관계를 얘기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돌아가고 있고 금이 다시 올라갔고요. 그런데 뭐 예전만큼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이 좀 고점 찍고 확 밀렸다가 이렇게 뭐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지 그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또 다음 주까지는 또 봐야 되지 않나. 변동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은도 다시 강세, 구리도 다시 강세, 원자재는 다시 강합니다. 달러가 그렇게 하락세를 안 보이는데도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좀 특이한 모습들이죠. 야간 선물은 또 1.5%. 쉬면은 기회네요. 지금은요. 잠깐 쉬었니? 우리 훅 들어간다. 라는 쪽에서 한번 볼까요? 솔직히 만약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만약에 이런 이 대형주를 본다. 요즘 같은 때 이렇게 하락할 때 보면은 이거 다 온 것 같아. 개인들은 매도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패턴을 볼까요? 이거 단기 평선 지지자야 요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는 자리예요. 만약에 저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약간 공격적인 걸 좋아하고 아니면 하닉스 선물 외국 주식 선물을 산다 아니면 약간 좀 공격적인 상품을 대겠다. 그러면 이거 매수 자리죠. 솔직히 안 빠져요. 이런 자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거기다 또 삼성전자는 조금 좀 다른 모습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볼까 이것도 조금 묵직하지만 한 번도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들어오게 되면 바로 돌려버려요. 이번엔 찍고 나서 돌리고 이런 쪽이네요. 이렇게 되면 또 다음까지 열려있네요. 그렇게 되면은 어제도 매경에서 종목 상담할 때도 돈이 필요하시대요. 그래서 삼성전자 언제 팔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저는 한 10만 5천 원대 불렀거든요. 근데 그 10만 5천 원대 또 한 11만 원대 또 열려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속도가 너무 빠르게 가요. 저희 정신도 못 차리게 조금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한번 좀 지지권 들어올까 그러면 무슨 지지 같은 소리 그건 더러워 지지 이러면서 그냥 바로 10만 5천 원대 또 후루룩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정은 더럽고 상승은 계속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네요. 네.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서 지금 시장은 되게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쪽들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그러면은 1.5%면은 뭔가요? 40포인트 한 60포인트 또 올라가다 보니까 또 바로 3,900 시작부터 3,900일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세 번에 시도했다가 또 바로 3,900가 나오면 또 차익 매물 나오겠죠. 좀 주춤하다가 그냥 다시 턱 해서 돌아가려는 모습들이 나온다. 또 그냥 갈 길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예측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관련된 쪽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시 주도 섹터 쪽인 반도체나 또 2차전지 쪽으로 또 매수세가 또 강화가 확 되겠죠. 그렇게 되면 최근에 또 시장에서 반도체 2차전지하고 쉬다 보니까 자 형님들 쉴 때 우리 달려라고 했던 전력 설비, 또 전선 이런 쪽들 그리고 또 전선은 좀 늦게 갔으니까 좀 그건 또 모르겠지만 전력 설비 실적도 발표하고 근데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면 차익 매물 나오겠죠. 이러고는 또 강했지만 또 비중은 또 관리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그동안 강했던 조선도 어제 삼성중공업 실적 발표했는데 좀 고민하는 분위기예요. 좋은 건 다 알고 앞으로 수주와 함께 기대는 한다. 근데 당장의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실적 좋게 발표하고도 주춤하는 모습들 그거를 동영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방산도 최근에 좀 달려줬죠. 그리고 또 이런 섹터 쪽에서 또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쉴 때 이게 강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이쪽이 강하다. 그러면은 수급이 여기까지 또 안 가고 약간 차익매물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주도주와 소외주인데 실적을 기대하고 있던 소외주 아니면 기존 주도주 또 신흥보다 지금 주도주 이런 식으로 주도주가 뭐 이렇게 많아요. 그냥 다 주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오늘 이쪽이 더 강할 거고 이쪽들은 또 약간 횡보 또는 차익 매물 최근에 많이 나왔던 전력설비는 다 또 신고가 나와서 좀 탄력받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분위기가 바꿔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또 AI 인프라 쪽들이죠. AI 인프라 쪽에서 나오는 쪽들, 뭐 두산 이수페타시스, GNC 에너지, 뭐 이런 쪽들, 이런 것들은 오늘 또 다시 또 탄력받지 않을까. 두산은 뭐 예, 그냥 가는 대로 가고 있고요. 한 100만 원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지금 일단 미국에서는 지금 FOMC에서 이번에 JP모건이 양적 긴축을 종료할 것이다. 유동성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양자 컴퓨팅 컴퓨터 관련돼서는 두 개 언론사가 싸우네요. 처음에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일단 정부에서 그 산업을 국가 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지분 정탈을 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바로 로이터가 아닌데 그거 뻥인데 라고 하다 보니까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무슨 소리 내 말이 맞는데 지금 장난하냐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서 사실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는 장초반에 가겠다가 쭉 빠졌다가 또 다시 한번 쫙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거의 뭐 테마주의 어떤 변동성을 또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양적 컴퓨팅 간다. 야 뭐하고 있니? 원자력 힘내. 우주개발 가자. AI 나도 형님. 이렇게 하면서 다 딱딱딱 이렇게 가는 또 최근의 중소형 장세에 다시 흐름들을 이어가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고. 근데 거기다가 또 걱정하는 얘기는 이런 거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레버리지 상품의 75%가 개인 투자자가 하고 있다. 제로데이 옵션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다. 밈주식 쪽 이런 테마 쪽을 주도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래서 레딧에 대한 원방도 많다고 하고 있고 로그인후드 커뮤니티인가요? 예, 거기서도 좀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 친구 누구예요? 비욘드 미트 이거 가지고 또 밈 주식 막 주도하려고 왔다가 장중에 그렇게 올라갔다가 또 다 빠지는 거 보게 되면 네 이거 그냥 나중에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언제 그 2020년도인가요? 그때 밈 주식 막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끝이 97% 마이너스인가 뭐 그런 계좌도 봤어요. 그때 제일 고점을 잡은 계좌. 예. 뭐죠? 배드 베스 앤 비욘드 이거. 예, 그런 것도 보다 보니까 네, 그냥 하지 마시죠. 이런 쪽은요. 그냥 아니면 저희 예전에 저희 테마주 매매했던 그런 감각으로 딱 들어왔다 딱 갔다 아니다 그냥 딱 나오고 예, 딱딱딱 아니면 하지 마시죠.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은 그래도 예, 하루 이틀 전까지는 공포감이 좀 있다가 예, 특히 AI가 버블이래며 이런 거 있다가 다시 QT 종료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시 유동성 살아난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강했던 이런 모습들이 미국 시장에 이어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쪽에서 와 테슬라 돌아가는 거 보고 예, 시장에 그런들이 강한 차라리 밈 주식 뭐 이런 것들 하실 거면 테슬라 매매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예, 그나마 물론 테슬라도 예, 비싸긴 하긴 뭐 밸류가 비싸다고 하긴 하겠지만 차라리 그나마 뭔가 꿈과 희망을 보여주면서 그걸 맞춰가고 있는 머스크 형님의 예, 테슬람이죠. 예, 전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런 이제 확신과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강력한 탄탄한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뭐 예, 테슬라 TSLA 예, 이런 거 그러니까 TSLL 이런 걸로 이런 거 레버리지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그냥 그런 걸로 차라리 그 강렬한 욕구를 좀 달래시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버도 같이 한번 우버 자율주행 얘기 나오게 되면은 테슬라가 빠지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같이 올라갔네요. 그런 쪽인 것 같고 2000년대도 오늘 또 달릴 준비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단 탄산티움이 어제 또 중국에서 또 꽉 차서 바닥에서 이러고 있다가 또 올라오는 모습들 나오다 보니까 어제 2000년대 빠지는 거 보고 기회인데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앨범을 강했고요. 그리고 또 퀀텀 스케이프 다시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쪽들은 히토리나 이런 쪽들은 뭐 강하게 움직이진 않았다. 근데 오랜만에 알코아가 12.5%그 알루미늄 쪽이죠.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가 움직일 이런 거 말고요. 예, 그냥 일단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란 쪽으로 예, 바라보면서 어떤 알루미늄도 오늘 좀 볼까? 예,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있었는데 남선 알루미늄 말고 BNG 스틸? 예, 뭐 이런 것들 현대 BNG 스틸 이런 것들도 움직이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텔이 실적 잘 나오다 보니까 시간으로 7% 올라갑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램리서치 실적 잘 나왔습니다. 보니까
레미서치가 그렇게 잘 나올 정도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공정 장비 쪽에서 국내 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스나 안 빠지죠. 거기 더 올라가죠. 원익 IPS 이런 것들도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뭐 중국 비중이 높다는 점도 있긴 하지만 실적 잘 나왔다. 아마 제가 보기엔 중국 비중이 높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의 업황의 변화를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랜만에 마이크론 다시 4%대 가자.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 센터 건설 다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2.5% 예,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텔이 주도하는 변화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여야 될 것 같고, IBM도 장중에 빠지다가 그래도 많이 돌렸네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인 것 같은데, IBM이 너무 묵직해서 그런 것 같겠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거죠. 시게이트, 델, 그리고 또 요즘에 그쪽들이죠. 그 저장장치, 그리고 또 ESSD 이런 쪽들, 그리고 또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주축이 돼서 지금 결과는 AI 쪽들 이상 없다 이런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고 요즘 아마존이 상대적으로 강해요. 아마존에 대한 분석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내부 보고서가 유출이 됐는데 일자리를 줄이고 그러니까 대량 해고란 표현 안 썼지만 일자리 줄이고 AI가 확장돼서 효율을 높아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아마존 웹 서비스 인터넷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또 서비스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원래는 주가가 밀려야 됩니다. 그때 기막히게 타이밍이 이런 거 약간 내부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하면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또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AI가 진짜 역할을 하는구나. 아마존 케이스를 봐봐. 라고 하면서 그런 쪽의 기대감을 또 갖기 시작하는 게 이번에 특징적이죠. 아마존 진짜 거의 정체되어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런 무거운 주가가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그런 쪽들도 악재를 호재로 둔갑시키는 이런 모습들도 좀 눈여겨 보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중국 기업들도 강했고 오늘 또 중국 증시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공산당 사중전에 여기서 어떤 뉘앙스로 나올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술 자립 강화입니다. 이러면 저희랑 경쟁도 좀 심해진다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의 부동산 역시나 아직 안 됩니다. 계속 한째좀 될까 말까 하는데 쉬운가요 그게? 부동산을 어느 정도 잡고 그렇게 그림자 금융과 함께 딱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쪽에서 뭔가 정부 정책으로 돌파를 시도한다. 중국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그래서 안 되겠다. IT 신기술 이쪽으로 가자. 이런 쪽들이 더 강화시켰다는 쪽에서 시장의 반응들이 약간 그쪽들이 좀 강하네요. 그런 모습들이고 오랜만에 또 팔란티어가 움직입니다. 루멘테크랑 계약했다 하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규모는 2억 달러면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큰 건 아니라 완전히 예전에 오라클이 보여줬던 그런 큰 그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이 정도면은 수준 받는데 안쪽에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요. 그러다 양자 컴퓨팅 이제 다시 좀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다기보다 많이 빠져서 돌아가려고 시도를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추세는 일단 깨진 거예요 지금요. 한번 볼까요? 어떤 분이 이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아이온Q를 어떻게 보세요? 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자리에서는 못 보죠. 그런데 반대로 이게 지금 요 검은색 자리 이런 자리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기다리면 딱 체결되고 바로 저는 이런 자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쭉 빠지게 되면은 이런 자리 쪽에서 걸립니다 한 번씩. 그래서 이런 거는 좋아하죠. 이런 거는 그래서 그분한테 어떤 얘기 드렸냐면 저라면은 55달러부터 이 정도 그러니까 50달러대 초반 사이에서 저는 늘릴 것 같습니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단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이죠. 그리고 또 쭉 갔다가 요 선에 딱 맞네요. 여기 딱 맞고 꺼지네요. 아직은 갔다가 또 약간 주춤하다가 이렇게 다음으로 가야 좀 제 탄력받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V자로 쭉 다시 간다. 이러면은 그냥 여기 팔아야 됩니다. 70달러대 근처 나오게 되면 팔아야 돼요. 그게 더 기술적으로 맞는 자리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지금부터 V자식으로 가게 되면 조금 좀 힘이 붙일 수가 있다라는 쪽들도 보시면서 그런 단계별로 움직이는 것들 예상을 할 것 같고 요것도 좀 얘기네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삐졌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상회담 취소하는 연기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토마호크 미사일로 러시아부터 공격받는다. 그러면은 심각한 대응이 나선다. 한쪽으로 나오고 있고
네, 약간 좀 분위기는 좀 또 싸해졌네요. 예, 그러면 방산주가 빠질 리는 없겠죠. 이런 분위기 쪽으로만 보게 되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네, 이쪽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좀 볼까요? 지금 시진핑 만나면, 예, 판탄일 관련된 쪽에서 첫 질문할 것이다. 관세 157%까지 오를 수도 있다. 예. 예, 이거 이제 엄포용, 뭐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다음 주까지 중국 만나기 전까지 엄청 왔다 갔다 얘기 할 것 같아요. 삐졌는 게 아니고, 막 공격했다가 또 달래줬다가 막 이런, 예, 이런 분위기 나올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이고, 또 볼까요? 비트코인은 또 반등하다 보니까 또,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에 대해서 논의했다. 주요 CEO들과 의회에서 얘기를 했다. 다시 정부가 신경을 쓰네. 안쪽에서 그렇게 트럼프 사위 다시 샀나 봐요. 예. 지난번에 보니까 금방 매도로 해서 바로 챙겨가고 이번엔 다시 또 매수로 들어오는 포지션을 갖췄나 봐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강했다라는 쪽들도 이제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또 흐름들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어제 나왔던 이제 금리는 동결로 나오는데 한은 총재의 이런 얘기들이나 또 추가적으로 한은 총재 외에 또 이제 정부의 뉘앙스나 둘 다 이제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 너무 높다 일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주가는 법은 아니다. 한국은행 그 총재께서 가끔씩 이런 얘기를 넥타이 볼까요? 되게 오묘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넥타이의 색깔로 만약에 암시한다 그러면 저게 베이지인데 그건 뭔가 블루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안개 속 불투명함 이런 걸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는 뭐 법을 아니다라는 쪽으로 우리 창드래곤 형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정부나 한국에 일단 바라보는 쪽들은 부동산 그리고 주식 또 이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셔야 되는 게 이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네, 심텍 와우 박수 좀 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가장 핵심은 이번에 기판이다라고 얘기를 벌써 한 달 전부터 드렸고 계속 이쪽을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에어클래스 얘기드린 겁니다. 네, TLB 심텍 핵심 종목이다라고 보고 나오면서 이제 GDDR7 또 써볼까요? 예, 그냥 좋은 거 계속 써야죠. 예, GDDR7 이거 들어간다. 소캠 들어간다. 예, 이것도 나오면서 가장 또 중요한 판이다. DDR5도 당연히 모듈화 돼 있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 판은 누가 만드느냐? 라는 쪽으로 봤을 때 요게 맨 처음엔 그래서 DDR5의 역점을 둔 쪽이 TLB였습니다. 강하다가 이쪽까지 확대되는데 소캠 저거 예, 심텍 당연히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대덕전자까지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핵심을 본다 심텍과 TLB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메모리 3사 콜통과 이쪽으로 엔비디아로 들어가겠다. 어제 또 그렇게 오른 자리 쪽에 또 가죠. 네. 주가만 일봉을 보면 안 돼요. 이쪽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스토리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크게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 가져가야겠죠. 네. 그래서 수익이 또 확 반도체 뭐 다 끝났다 2차전지로 가자 뭐 이런 거 이렇게 가는 것보다 흐름을 알게 되면은 반도체 쪽에서 핵심적인 거는 갖고 계속 끌고 가야겠죠. 그것도 모아가고 이러면 수익은 알아서 더 커진다. 소부장들 조금 주춤한 것들이 있어도 예, 쉽게 안 밀리는 쪽들은 이쪽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고 있고 요즘에 또 이쪽은 좀 긍정적으로 봤었어요. 그 애플 폴더블 이쪽도 한번 또 이제 다가오는 미래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 아닐까 싶은데 연기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좀 관련된 주가 좀 어렵죠. 막 출렁출렁하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근데 중요한 거는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내년하고 2026년도 말이 그러니까 다음 쪽이나 예, 그리고 또 거의 좀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또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쪽들인데 이거 다 예측하고 유추하는 거죠. 애플은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 따라서 시장의 심리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조금 있다가 우리 권민치 선생님께서 예 아니다 보니까 이상 없다 너희들 왜 그러니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한다 그러면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쪽에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아이패드가 먼저 나올 걸로 보는데 무게 가격 모두 기존 기기의 3배 수준. 가격이 3배면 일단 이거는 또 탈락. 무게 3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미뤄질 것 같다. 아직 기술력이 못 따라왔다.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삼성 예 우리 거 쓰세요. 뭐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아무튼, 그래서 뭐, 파이넴텍 이런 것들 주가가 많이 소외됐는데, 그래서 묵직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또 더 밀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실망감을 반영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 한번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 예. 그렇게 나중에 또 예, 말씀드리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DRAM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게 뭐 계속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업황을 다 보통 1시 정도쯤에는 DRAM 시장의 그 가격 동향들, 스팟 가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현물 가격이죠.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반도체 돌아서기 한 달 전부터 이거 가격 한 달에 한 2주 전부터 가격이 계속 올라와요. DDR4가 제일 셌고 뭐 DDR5 계속 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상이 없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분위기 쪽에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것들 또 어디였던가 JP보건이었네요. 까먹었는데 SK 하이닉스 닉스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가가 지난 46만원에서 65만원 못 따라가는 거죠. 주가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사도 난 40% 50% 먹는다. 이런 내용으로 나온 거고 계속 또 목표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그런 건 있어요. 삼성전자는 목표가를 쉽게 그냥 팡팡 올리면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뭐 이제 20만원 간다 뭐 이러면서 난리인데 왜 막상 이 사이클의 핵심인 닉스 가지고는 아무 얘기도 못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지금 이런 것들 다 좋다. 이렇게 일단 보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은 또 달리겠죠. 또 달리는데 또 3,900선을 지도가 들어갈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 정도에서 또 잘못하게 되면 시작하고 쭉 미끄러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든가 이런 쪽들은 외국인들의 또 개인적으로 선물에 따라 달랐다. 외국인들 오늘도 선물 매도한다 그러면은 아마 시장은 또 3,900선 근처 시도했다가 또 묵직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 초반부터 흥분하지 마시고 오늘도 또 섹터에 따라서 2차전지 뭐 지금부터 강했던 이런 쪽들 반도체가 계속 또 주도가 들어오는지 나머지 섹터에 변화 들어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쉬었던 섹터가 실적 발표와 함께 나도 같이 가요 라고 들어올지 이것도 다 비교해 가시면서 저희가 지수는 뭐 그렇다고 쳐도 섹터 중심으로 계속 또 조정하고 또 확인하고 바라봐는 게 맞지 않나. 원자력도 그럼 다시 또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이런 쪽도 보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금요일이니까 또 마무리 잘하실 준비 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을 아주 주말이니까 금요일답게 강하게 외치면서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또 토요일이죠. 내일 토요일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일주일 동안에 쌓였던 피로 한번 쫙 풀어드릴 수 있는 마사지사 같은 시황으로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지 라이브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내일 파워 수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